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부터 그 동남아시아 시장의 현황 및 특성과 성공적인 진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2021년도에 주목해야 할 동남아시아 사업 환경,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가 갖고 있는 그 시장 특성 및 현황, 그리고 성공적인 진출 전략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ICTC 자문위원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세안 비즈니스 센터를 만들어서 컨설팅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어떤 그 신남방 정책과 더불어서 신남방 정책특별위원회가 개설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아세안 경제 분야의 그 자문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992년도에 삼성물산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현대종합상사 등에서 이제 해외 사업을 주로 했고요. 2008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한국에서 최초로 그 설립된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한국하고 동남아시아만 다루고 있는 한 아세안 센터에서 무역 투자 사업을 총괄한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사업 환경이 있겠지만은 꼭 알아둬야 할 환경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미국 그 대통령 그 대선 그 선거가 이제 마감이 돼서 바이든 후보가 이제 당선자가 되었죠. 이렇게 함으로써 동남아시아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뭐 여러 가지 그 통상 정책들을 갖고 있지만은 그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간에 아주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는 무역 협정 그 정책 그 방향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2017년 당선되자마자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제 취임하면서 바로 미국이 주도했던 TPP 그 12나라가 지금 모여서 하는 자유무역 협정이었는데요. TPP의 탈퇴를 선언하고 실질적으로 탈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다자 무역에 대한 그 선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TPP가 CPTPP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쪽으로 복귀를 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동남아시아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상당히 큰 그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TPP라는 거는 이제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의 약자인데요. 최초에는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4개국이 모여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과 일본이 들어오면서 미일 FTA 성격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 주도의 TPP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들어가면서 동남아시아의 4개 나라가 이제 TPP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됐고요. 이 TPP의 가장 큰 수혜 국가로 그 평가받았던 것이 이제 이 베트남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그 막바지에 들어서 미국이 탈퇴하면서 베트남이 약간 그 곤란함을 겪은 적도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지금 바이든 당선자가 TPP의 회기를 복귀를 선언하게 된다면은 지금 베트남에 상당히 좋은 비즈니스 환경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은 이제 올해죠. 11월에 그 RCEP, 그 동남아시아 열 나라와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그 함께 하는 그 FTA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타결이 되어서 지금 이제 국가별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지금 동남아 열 나라가 포함되어 있고, 또 TPP에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이 복귀를 한다면은 인도네시아라든지 한국, 태국이 TPP 가입을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해 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동남아시아 2021년을 볼 때 특히 통상 환경에서 미국이 TPP에 어떤 포지션을 취할까 이에 따라서 동남아 국가들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가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뭐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누적 그 코로나 발생자 수와 2020년 12월 5일 하루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숫자 두 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가운데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코로나 코비드 19이 좀 관리가 되고 있는 나라.
또 좀 관리가 좀 부족한 나라라든지 확진자가 많은 나라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백신이 투여되고 있긴 하지만은 이 부분들을 2021년도에 동남아시아 사업을 하실 때는 이게 지금 입국의 제한도 있고 또 입국이 허용이 되더라도 또 감염에 대한 위험도 있고 하지만은 또 코로나가 많이 번성한다고 해서 비즈니스 기회가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무역 협정과 같이 이제 큰 흐름도 있지만은 코비드 19 같은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서 사업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동남아시아는 인도, 중국과 함께 연평균 5% 이상의 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이제 2020년은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감소한 측면도 있지만은 지금 글로벌에서 가장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동남아시아 그 열 나라가 뭐 엄격하게 말하면은 이제 동티모르 포함해서 하는 나라인데요. 아세안으로 이게 유럽의 EU처럼 그 동남아시아는 아세안이 있습니다. 아세안 열 나라가 2015년 12월에 아세안 경제 공동체를 출범해서요. 지금 유럽의 EU처럼 지금 그 지역 통합, 경제 통합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싱글 마켓 앤 프로덕션 베이스, 그래서 단일 생산, 단일 시장, 동남아시아에 생산된 부분 물건에 대해 동남아시아에 소비될 때 관세를 면제해주는, 또 비관세 장벽도 낮춰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지금 이제 인도는 차이나 반도에 있는 이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가 모여 있는 지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지금 도서 국가가 있고 이제 내륙 국가가 있는데 내륙 국가 지금 반도 인도 차이나 반도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국가들을 이제 기존에는 이제 국가의 개념, 그래서 컨트리의 개념이었는데 또 아세안 경제 공동체 출범으로 인해서 이것을 도시의 개념으로 봐주는 시각, 그 다음에 국가 간의 그 국경선, 보도가 브릿지로 변하고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진출을 하거나 물건을 파실 때 베트남에 판다, 태국에 판다 이런 개념도 뭐 이제 기본적으로 우세하지만은 나의 바이어는 하노이에 있고 내가 다음에 점포를 낼 때는 방콕이고 비엔티엔이다, 뭐 이런 도시의 개념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가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뭐저 빈곤이라든지 가난, 그다음에 자연 환경이 좋다, 관광 이런 쪽으로 인식이 되지만은 이 열 나라를 이제 하나로 묶는다면은 세계 최대 파모일 생산 지역이고요. 이슬람 관련해서도 우리가 보통 이슬람 그러면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이나 중동을 생각하지만은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도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채권, 우리 스쿡이라 그러는데요. 이슬람 채권 발행도 가장 많은 지역이 동남아시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전체 인구의 한 2억 한 5천만 보는데 그 중에 한 90% 정도가 무슬림이다. 그래서 이슬람 인구가 2억 2천만 정도 되는 이런 최대 이슬람 시장을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이제 수출을 한다면 동남아시아 전체로 보면 6억 5천만. 근데 이슬람 인구가 인도네시아에만 한 2억 2천만 가량 되고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한 2억 5천만 정도의 시장을 봤을 때는 할랄을 항상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이제 금지된 것, 하람이 되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타겟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수출을 하신다면은 할랄을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돼지고기가 안 들어갔다 해서 이것을 이슬람에서 허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랄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무이라는 기관에서, 또 말레이시아는 자킴이라는 기관에서, 브루나이는 이제 종교부에서 이것을 이제 인증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인증 마크가 있음으로 인해서 좀 안심하고 그 지역의 소비자들이, 또 고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그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남아 시장의 또 하나의 특성은 양극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디벨롭드 컨트리에서는 보통 이제 상위에 상, 중, 하로 나뉘고 있는데요. 이런 지금 동남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존에 이제 그 상중하가 아니고 어떻게 건물로 보면 지하 1층, 지하 2층, 존재하지 않는 그 한국이나 미국에서 존재하지 않는 계층의 인구가 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보면 브루나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없지만은 말레이시아, 타일랜드에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계층이 지금 파머나 헌터, 그래서 아주 굉장히 열악한 경제 환경을 갖고 있고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나라의 시장에 가면 그 왼쪽에 보이는 것과 같이 아주 초현대식 쇼핑센터도 있지만은 대부분 소비가 이렇게 작은 구멍가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시장으로 갈 것인가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1차 산업과 4차 산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가면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툭툭이라는 것인데요. 이 툭툭은 아주 전통적인 지금 태국에도 있고요.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베트남에도, 캄보디아, 라오스에도 있는 아주 단순한 3륜 오토바이 그 엔진을 갖고 이동하는 작은 자동차인데요. 차라고 보긴 좀 어렵죠. 이동수단인데 여기에 지금 첨단 스마트폰이나 지금 첨단 그 통신 기능이 부여가 돼가지고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과 4차 산업이 공존된다. 그리고 이제 그랩이라는 로컬 브랜드가 있는데요. 미국의 우버를 동남아시아 그 오퍼레이션을 그랩이 인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랩이 인수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1차 산업과 3차 산업, 인구의 대략 한 30% 정도는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고 있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이페이먼트나 모빌리티 같은 지금 4차 산업, 그다음에 전자화폐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요. 저가 항공사로부터 시작한 에어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 플랫폼 회사로 전향하면서 또 하나의 그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진출하실 때 이제 생산 시장으로 진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조를 어디서 할까 보면은 보통 레이버 코스트에서 대부분 생산 단가를 어떻게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냐를 많이 보십니다. 하지만은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밸류 체인이 연결되는 것, 또 FTA를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로컬 컬처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 지금 가장 성공적인 그 동남아 진출 사례가 삼성전자의 그 베트남 진출 사례인데요. 이렇게 성공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 1번, 2번, 3번, 5번은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로컬 컬처 현지 그 문화에 대한 존중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한 사람을 조금 어떤 문제 삼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그 주로 체크하는 최저임금이 얼마냐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내가 그 지역의 문화를 얼만큼 알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소비시장 진출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만들어서 남미에서 만들어서 동남아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현지에서 만들어 현지에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세안 경제 공동체 뭐 싱글 마켓 앤 프로덕션 베이스라는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도 로컬 컬처가 참 중요한데 앞에서 말씀드린 할랄이라든지 특이하게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7인승을 선호합니다. 한국에서도 SUV 선호 현상이 벌어졌지만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7인승 선호의 이유는 지금 한국은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났지만은 동남아시아 에서는 아직도 대가족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고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 가족 전부가 탈 수 있는 7인승을 선호한다. 그다음에 양극화된 시장, 그다음에 인구는 많지만은 또 시장은 커 보이지만 거기에 물류를 적당히 흘려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되고요. 계속해서 문화를 말씀드리는데 현지 문화 존중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한 미국 여성이 스타벅스에서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 있는 스타벅스입니다. 뒤에 보면은 가림막이 보이죠. 이거는 라마단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는 르바란이라 그러는데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인도네시아의 무슬림들을 배려해서 자기가 무엇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배려입니다. 그리고 항상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는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KFC 같은 데 가서도 이런 개수대가 화장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매장 밖에 나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현지 문화와 공존해 나간다. 이런 측면에서 성공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동남아시아 시장 현황 또 진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